장애인들을 폭행해온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원장은 알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이 20년간 무허가 건물 신세입니다. 예술회관 공간은 자유총연맹이 무료로 쓰고 있는데 전주시는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중국 닝보를 거쳐 상해를 가는 항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군사랑의 5번째 국제항로로 항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 뉴스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복지시설 장애인 폭행 사건이 또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장애인들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었습니다. 항의도 신고도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들이 무려 5년 동안 무차별 상습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를 바닥에 질질 끌고 갑니다. 목을 조르고 등 뒤에 올라타 발을 꺾기도 합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남성의 발등에 동전을 힘껏 던지자 겁을 먹은 듯 몸을 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그것도 복지시설에서 폭행을 일삼은 겁니다. 폭행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31명 중 무려 23명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 가운데는 어린이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해 항의도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약 한 달 분량의 CCTV에서는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 치거나 숟가락으로 머리를 찍는 등 폭행 10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수십 건이니 몇 건이 말씀하시는데 단 한 건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거 할 말이 없습니다. 5년 넘게 폭행이 이어졌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관할 시청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희들은 그 심각성을 몰랐었죠.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경찰은 사회복지사 39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묵인한 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이 무려 20년째 불법 가건물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는 멀쩡한 사무실이 있지만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이 차지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전주시는 지금껏 묵인해왔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덕진예술회관 부지 안에는 약 700제곱미터의 가건물이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년간 시립국악단과 합창단이 연습실과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방음시설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물 샌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노화돼가지고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국악단과 합창단의 공간이 없자 전주시가 직접 불법 건물을 지어 지금껏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가 예양인데 현재 시립예술단이 가건물에서 연습을 벌써 10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립관리예술단이 가건물에서 불법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는 전주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예술회관 3층은 건립대인 1981년부터 자유총연맹이 쓰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 등 건립 당시 조건 등을 감안해도 자유총연맹이 예술회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2001년까지. 하지만 전주시는 계속해서 자유총연맹에게 사용 연장을 해줬고 그동안 합창단과 국악단은 불법 건물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정식 건물 신축 계획을 세운 전주시는 준공 때까지 국악단 연습을 위해 자유총연맹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좀 갑자기 그런 요구를 받은 상태라 준비가 아직 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안보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유총연맹을 지원해온 전주시와 여전히 특권을 누리겠다는 자유총연맹. 전주시가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롯데마트 전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인 불매운동에도 대형마트가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당선인, 시민사회단체가 만나 도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북의 탄소 산업을 지원할 탄소법이 3당 체제 전북의 정치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역 발전에는 당이 따로 없다고 호언했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9일 19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를 엽니다. 이때 전라북도 핵심 사업인 탄소 산업을 이끌 탄소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여부도 함께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과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일단 탄소법은 3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120개 무쟁점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이견도 여전합니다. 새누리당은 두 야당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자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과 함께 쟁점 법안과의 연계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비대위원도 됐고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강조할 거고요. 이번에 탄소산업진흥법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부정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탄소법을 김성주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더 민주당의 성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법의 국회 통과는 총선 후 3당 체제로 바뀐 전북 정치권에 주어진 첫 번째 과제입니다. A양당을 자처하는 이들이 개개인의 호불호나 당리 당략을 떠나 주어진 첫 번째 임무를 무사히 수행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국회의원 20여 명은 내일 전라북도를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라북도와 맞춤형 보육 문제에 관한 민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또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찾아 장흥철 종법사를 예방하고 오후에는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건설 현장에 들를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 공동투쟁본부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6,030원인 현행 최저임금은 실제 생계비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며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북도가 생활임금을 적극 도입해 도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항의 5번째 국제항로로 중국 저장성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물류비 절감과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현재 군산항에서 출발해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국제 해상 항로는 4개입니다. 중국 대련 연태 항로를 비롯해 상해 항로, 석도 항로, 그리고 일본을 잇는 항로로 주 1회에서 3회 정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장성 닝보시에서 간접적으로 들여오는 화물량이 늘어나고 수출량도 많아지면서 화주들의 신규 항로 개설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군산 닝보 상해 항로에는 9,500톤급 페가수스 제타호가 투입돼 매주 일요일 한 차례 군산항에서 기항합니다. 해당 항로에서만 연간 15,000TEU의 물동량이 예상돼 기존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군산 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열 기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군공업 제품들, 그다음에 화학 제품들도 일부 있고요. 그동안 다른 항만을 이용해온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도 물동량 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개설로 국제 항로는 5개로 늘었다며 앞으로 신규 화주 확보를 위해 선사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화주, 물류 주선업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군산항 물동량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은 전국 30개 무역항의 0.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항로 확대와 함께 대형 선박 입출항을 위한 수심 확보가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수도권 일부 사립대학들이 법학 전문대학원에
올 2학기 등록금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결 방침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사립대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역시 동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공립학교 교사 3명에 대해 오는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당사자들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부는 징계위원회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권 면직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태며 도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 시기를 맞아 쯔쯔가무시 등 열성 질환을 옮기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후 발열이나 구토가 있으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44회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이 되는 97년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 광안루원에서 성년의식이 재현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도 전주 향교에서 성년예를 열고 유권자 책임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내일 강원도 일원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도내에서는 배드민턴과 육상, 수영, 보치아 등 10개 종목에 120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국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전북은 2년 연속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여행 만족도에서는 제주에 이어 2위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